겨울의 강바람이 성벽의 틈새를 스쳐 올릴 때 이름 하나만이 촛불 위로 떠올랐다. 을지문덕. 수십만이 북쪽으로 들어와 사라졌고 승리의 노래만 남았으며 정작 그 사람의 가문도 삶도 마지막도 사라졌다. 오늘 밤 우리는 기록의 빈칸 속으로 내려가 사라진 장수를 찾아간다. 끝까지 보면 강이 갈라질 때 무엇이 드러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두렵지 않다면 지금 구독을 누르고 종을 눌러라. 우리는 어둠을 열 것이다. 고구려의 궁정은 두기둥으로 버텼다. 왕과 귀족 연합. 눈에 보이는 왕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결의 힘 그 사이를 잇는 자가 있었다. 전쟁이 닥치면 가장 높은 자들이 말 한 장에 올랐고 피와 서리가 섞인 벌판에서 먼저 앞을 열었다. 을지문덕의 기록이 비어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일지 모른다. 침묵은 때로 칼보다 깊다. 수의 쇠물결이 북쪽으로 밀려오자 고구려의 길들은 모두 하나의 붉은 실로 묶이기 시작했다. 시리 끝에 서 있던 이는 물러서며 싸웠다. 이기고 돌아서고 또 이기고 물러나는 그 호흡이 적의 확신을 살찌웠다. 승리의 달콤함은 군량보다 빠르게 무게를 늘렸다. 확신이 포만이 될 때 함정은 완성된다. 그 밤 그는 낮은 숨으로 편지를 썼다. 붓끝이 종이의 살을 스칠 때 촛농의 냄새가 짙어졌다. 돌아가라. 내가 왕을 모시고 그대들의 황제에게 나아가겠다. 굴복의 문장 같았으나 실은 맥박을 재는 손짓이었다. 이런 약속은 말 위의 장수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왕실과 귀족의 심장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음성이었다. 그가 적진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군막에는 말라붙은 피 냄새와 젖은 가죽의 냄새가 겹쳐 있었다. 어떤 신하는 그를 놓아주라 속삭였고 어떤 장수는 즉시 사로잡자고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칼은 늦었고 속삭임은 빨랐다. 그는 들어온 것처럼 조용히 빠져나와 밤 이슬을 밟았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과 약속의 결과였을까? 군량은 줄고 말들은 등을 떨었다. 병사들의 입술에는 하얀 서리가 앉았다. 을지문덕은 맞부터 이긴 뒤 굳이 물러났다. 패배를 피하려는 물러섬이 아니라 뒤쫓게 만들기 위한 물러섬이었다. 추격은 명예처럼 달콤하고 명예는 이성을 둔하게 만든다. 평양이 눈앞에 잡히자 대열은 스스로 더 깊은 골짜기로 걸어 들어갔다. 또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지금 물러나면 나는 임금을 모시고 직접 나아가겠다. 허락의 말 한 줄이 거대한 군세를 되돌렸다. 되돌림은 회군이요. 회군은 길목의 예고다. 길이 바뀌면 지형이 달라지고 지형이 달라지면 물이 말이 된다. 그가 기다린 것은 칼날의 번쩍임이 아니라 물살의 타이밍이었다. 살수의 물안개가 하얗게 깔린 새벽 대열은 강이 한가운데서 둘로 갈라졌다. 앞은 휘청이고 뒤는 밀려들었다. 발목을 감는 물의 힘이 무게를 빼앗자 방패는 배가 되고 창은 노가 되었다. 그 순간 북쪽 언덕에서 올림 하나가 떨어졌다. 막혔던 물길이 터지며 강이 병사들 위로 굴러내렸다. 강이 칼이 되자 대지는 주먹이 되었다. 학살은 분노가 아니라 셈법이었다. 거리 식량 깊이 그리고 사람의 호흡이 가장 느려지는 순간 그가 쥔 것은 지형의 마음이었고 풀어놓은 것은 적의 교만이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깃발이 젖은 새처럼 처박혀 있었고 말들의 눈에는 흰 비늘 같은 공포가 어렸다. 강가의 바람은 시체의 냄새를 태우며 남쪽을 향해 흘렀다. 승전의 함성 뒤에는 더 낮은 속삭임이 남았다. 영웅의 가문을 지우면 권력의 지형은 단순해진다. 왕과 귀족의 줄다리기에서 누군가가 줄을 잡아당겼고 다른 누군가는 매듭이 되어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최고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 했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싶어 했다. 그래서 기록은 기적만 남기고 사람을 덮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조각들을 모아 그가 누구였는지 다시 묻는다. 다음 장에서는 궁정의 힘과 전장의 권한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 살핀다. 고구려의 궁정은 늘 두 얼굴을 가졌다. 왕이 지배하는 듯 보였지만 왕을 둘러싼 귀족들이 진짜 권력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의 균형은 한 가닥 실 위에 매달려 있었고 그 실이 중심이 바로 대대로였다. 나라의 군사와 정치 모든 결정을 조율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자가 왕 다음의 왕이었다. 을지문덕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위에 있었던 것일까? 삼국사기는 그를 대신이라 적었다. 대신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명을 받아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다른 시대에서는 대대로를 뜻했다.
귀족 중 귀족 최고 권좌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그 한 단어가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만약 을지문덕이 대대로였다면 고구려의 전쟁은 단순한 외적 침입이 아닌 귀족 연합의 결의였을 것이다. 대대로는 왕이 임명하지 못했다. 귀족들끼리 싸워서 빼앗는 자리였다. 때로는 말과 칼로, 때로는 피와 머리로 경쟁했다. 승자는 나라를 지휘했고 패자는 역사가 지웠다. 왕은 그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왕의 시대에도 대대로의 피는 늘 두려움과 함께 흘렀다. 고구려의 권력은 완관과 투구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다. 연개소문이 등장하기 전 이 시대 그 괴물의 다른 머리가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왕이 명령하고 그는 결행했다. 그러나 명령보다 먼저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수나라의 황제가 포로로 삼으라 지시한 단 2명의 이름 그 중 하나가 고구려 왕. 그리고 또 하나가 을지문덕이었다. 황제조차 그를 왕과 같은 급으로 본 것이다. 그의 명성은 적국의 귀까지 스며들었지만 정작 그의 후손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 연개소문이 집권한 뒤 귀족 정화의 바람 속에 많은 가문이 사라졌다. 반대파의 족보는 불태워졌고 이름은 금지어가 되었다. 승자의 기록 속에서 패자는 죄인이 된다. 을지문덕의 가문도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다른 이야기로는 그와 연개소문이 같은 피의 줄기를 가졌다고도 했다. 을파소로부터 이어지는 을씨 가문. 왕을 도와 나라를 세운 옛 귀족의 혈통 그 뿌리가 을지문덕으로 이어졌다면 그는 왕권의 버팀목이자 귀족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왕이 바뀌면 상징은 위협이 된다. 새로운 세력은 옛 주인을 잊으려 한다. 을파소는 나라의 기둥이라 불렸고 백성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국상을 맡으며 나라를 새로 세웠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지나도 그 명문은 남아있었고 그 끝자락에서 을지문덕이 태어났다. 고국천왕의 충신이 남긴 피는 세월을 거쳐 전쟁의 지략가로 깨어났다. 왕과 귀족의 균형 속에서 그는 그 둘의 손을 동시에 잡은 마지막 인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한 손만을 원했다. 영양왕의 시대가 끝나고 동생 영유왕이 즉위하자 권력의 추는 달라졌다. 연개소문이 귀족들의 힘을 장악하면서 을씨 가문은 밀려났다. 귀족들의 대표 자리가 다른 성씨로 넘어갔고 고구려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 이후 을씨의 이름은 조용히 역사책의 가장자리에 밀려났다. 나라가 뒤집히면 기록도 뒤집힌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 과거를 재편했다.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웠으며 반대 세력의 족보를 모조리 없앴다. 그 속에 을지문덕의 이름도 함께 묻혔다. 반란자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이름은 금지되었다. 오직 그가 이긴 전투만이 살아남았다. 승리의 신화 속에서 인간은 사라졌다. 그러나 또 다른 설은 말한다.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은 원래 같은 편이었다. 강경파의 혈맥 같은 피를 지녔으며 외세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공유했다. 후대에 그의 기록이 사라진 이유는 반대파의 음모 때문이었다. 화친을 원하던 세력이 왕위를 빼앗으며 강경파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 침묵은 패자의 침묵이 아니라 왕권에 맞선 귀족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른다. 전설은 사라졌지만 강의 흐름은 그날을 기억했다. 살수의 차가운 물속에는 수십만의 목소리가 묻혀 있었다. 밤이면 그 물결이 흔들리며 낮게 웅얼거렸다. 돌아가라. 그 한마디가 제국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전장 위의 신이 되었고 그 신의 얼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의 궁정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었다. 하나는 승리의 환호였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다. 왕은 영웅을 칭송했지만 귀족들은 불안해했다. 인간의 영광은 왕보다 커질 수 없다. 영양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영유왕은 조용히 을지 가문을 멀리했다. 그 이름이 불러올 그림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을지문덕의 후손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그들이 북쪽 산맥으로 숨어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연개소문에 의해 멸문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그들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성씨로 섞여 들어갔다고도 전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왕국의 승리를 만든 그 가문은 그날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고구려의 기록이 대부분 불에 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과 반란이 이어졌고 새 정권은 옛 기록을 지워 새 신화를 만들었다.
광개토대왕의 비석만이 그 시대를 증언했다. 그 돌의 글자 사이로 을지문덕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의도된 공백이었다. 기억을 지운 자들만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밤마다 듣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옛날 강을 다스린 장수가 있었단다. 전설 속 그는 물을 움직이고 바람을 불러오는 존재였다. 신으로 남은 영웅. 이름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의 군대가 또다시 북쪽을 침공했을 때 연개소문은 스스로 군마에 올랐다. 왕도 아닌 그가 전쟁을 지휘한 것은 고구려의 전통이었다. 최고 권력자는 직접 싸워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옛날 을지문덕도 그랬다. 영웅의 망령은 여전히 나라의 피속을 흐르고 있었다. 어떤 학자는 말했다. 을지문덕은 문장가였다. 전장에서 시를 짓고 그 시로 적장을 속였다. 그의 시는 단 한 구절만 남았다. 묘한 책략은 하늘에 통하고 신기한 지혜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다. 짧은 시 속에 전쟁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략가의 문장이자 시인의 기도였다. 그의 시를 읽은 자들은 말했다. 그는 칼을 든 학자였다고, 글로 싸우는 장수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장수보다 재상으로 기억했다. 나라를 움직이는 머리. 그리고 왕을 대신해 결단하는 손, 그것이 대대로의 자리였다. 어쩌면 을지문덕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구려의 평양성은 불안했다. 승리의 여운이 길어질수록 내부의 균열은 깊어졌다. 귀족들은 다시 서로를 의심했고 왕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서고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가 사라졌다. 그 안에는 을지문덕의 가문 족보가 있었다는 소문만 남았다. 저 문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들의 노래 속에서는 여전히 강이 이름이 남았다. 살소. 그곳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물의 흐름이 대신 그를 말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고. 사람들은 말했다. 저기 장군이 지나간다. 기록은 사라졌지만 자연은 그를 잊지 않았다. 봄이 왔지만 살수의 물은 여전히 차가웠다. 강을 건너던 이들은 말한다. 물속에서 종소리가 난다고. 그것은 을지문덕의 군이 승리의 함성을 삼킨 소리였다. 전설은 점점 신화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이라 부르기보다 강이 수호신이라 불렀다. 그러나 신은 태어나는 법이 없다. 신은 언제나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다. 세월이 흘러 조선의 학자들이 옛 기록을 정리할 때 그들은 의아해했다. 삼국사기에는 수많은 장수들의 족보가 남아있는데 왜 유독 을지문덕만 없는가? 그가 남긴 시 한 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역사에 남은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결단이었다. 존재를 지운다는 건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지우는 일이었다. 후대의 어느 서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영웅이 너무 빛나면 왕은 그 그림자에 묻힌다. 고구려의 왕들은 그 빛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고 그 사라짐이 곧 왕의 안정을 가져왔다. 역사는 승자를 남기고 빛을 가린다. 그렇게 을지문덕의 이름은 승리의 뒤편에 묻혔다. 그러나 왕들이 사라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백성은 여전히 그를 기억했다. 아이들이 새벽에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말했다. 이건 장군에게 보내는 인사야. 돌이 물에 닿을 때마다 작은 파문이 생겼고 그 파문이 하나둘 겹쳐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나라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지나고 고구려의 터 위에 다른 나라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을지문덕의 이름은 사라진 왕들의 이름보다 더 오래 남았다. 외세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불렀다. 살수의 장군이여. 우리의 강을 지켜주소서. 기도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믿음이 되었다. 역사가 잊은 이름을 신앙이 대신 기억한 것이다. 어느 문인은 그를 이렇게 적었다. 그는 강물처럼 나타나 적을 삼키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승리의 기록보다 사라짐의 기록이 더 길었다. 을지문덕은 존재보다 부재로 남은 인물이었다.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웅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다. 후대의 학자들 중 일부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을지문덕은 외국인이었다.
북방에서 온 선비족의 혈통. 고구려의 귀족 사회에 받아들여진 이방인 그의 이름 을지는 선비족의 울지와 발음이 비슷했다. 그래서 기록자들이 그의 출신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알 수 없다. 발음 하나에 역사 전체를 얹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학자들은 반박했다. 그는 고구려의 피였다. 을파소의 후손이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왕권의 파수꾼이었으며 동시에 귀족의 대표였다. 그의 사라짐은 외세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변화 때문이었다. 왕이 바뀌면 충신은 반역자가 된다. 영웅의 죽음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그러나 이런 학문적 논쟁과 별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만 남았다. 그는 나라를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병사들은 싸움터로 나가기 전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을지문덕처럼 싸우겠다. 그것이 곧 맹세였다. 밤이 되면 평양의 바람 속에서 그 이름이 울렸다. 군사들은 말한다. 전장에 나가기 전 강가에 서면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은 아마도 그가 남긴 약속의 울림일 것이다. 강이 부르면 나는 다시 온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목소리는 나라의 바람이 되었다. 영계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뒤 고구려는 철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강한 틈새마다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을지문덕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궁정의 노인들과 장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이 은밀히 속삭여졌다. 그들은 싸움의 기술을 논할 때마다 그분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 말하며 강가의 전설을 따라했다. 살수의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형과 시간, 인간의 오만을 이용한 예술이었다. 을지문덕은 전쟁을 계산했다. 숫자와 거리, 물의 깊이와 사람의 공포까지 그는 모두 꿰뚫고 있었다. 그리하여 30만의 군대가 강물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것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였다. 점점 그 후로 수나라는 더 이상 북쪽을 쉽게 넘보지 못했다. 그 패배는 제국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고구려는 다시 평화를 얻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름이 을지문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승리를 얻은 왕은 그 공을 신의 뜻이라 돌렸고 귀족들은 그를 조용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역사에서 영웅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고구려는 계속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장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비교했다. 을지문덕만은 못하다. 그 비교는 칭찬이자 저주였다. 새로운 시대가 옛 영웅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왕조가 바뀌어도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새로운 왕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언젠가 누군가는 결심했을 것이다. 차라리 이름을 없애자. 기록에서 지워버리면 더 이상 비교도 불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사라진 이름은 세월이 흐르며 신화가 되었다. 고구려가 무너진 후에도 백성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가 지킨 것은 강뿐 아니라 민심이었다. 조선의 학자들이 옛 기록을 다시 모을 때 그들은 그의 시 한 편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시조차 완전하지 않았다. 몇 줄이 찢기고 몇 글자가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듯 했다. 하지만 그 남은 문장만으로도 사람들은 전율했다. 싸움의 이치를 깨달은 자. 이길 때 멈출 줄 알라. 그 짧은 구절은 전쟁보다 깊은 통찰이었다. 그 시는 후대의 장수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승리의 순간에 교만하지 말 것. 적이 물러날 때 함부로 추격하지 말 것.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말 것. 그는 이미 1000년 전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강을 이용한 이유였다. 강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살수의 물결이 덮친 그날 이후 고구려는 1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질 때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강가에 모여 물을 향해 절을 했다. 장군님, 이제 우릴 잊지 마소서. 그들의 눈물은 강으로 흘러들어 다시 흐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을지문덕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강해진다고 믿었다. 그의 이름은 주문이자 기도였다.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피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었다.
지금도 평양 근처의 어느 강가에서는 아침 안개 속에 검은 말을 탄 남자가 보인다는 전설이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 위를 건너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한다. 을지문덕이 다시 강을 지키러 온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영웅의 그림자는 여전히 물결 속에 남아 있었다. 고구려가 사라진 뒤에도 살수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어도 그 물줄기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강가를 지나던 나그네들은 때때로 속삭였다. 이 강엔 아직도 장군이 잠들어 있다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기억의 잔향이었다. 인간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은 역사였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그를 유령 같은 장수라 불렀다. 역사책에는 이름이 희미하고 무덤도 없으니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빈칸 속에서 오히려 진실의 냄새가 났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었다. 한 노학자는 밤새도록 삼국사기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큰 전쟁이 있었는데 왜 장군의 집안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단 말인가. 그는 펜을 놓으며 창밖의 달을 보았다. 아마 그가 너무 높이 올라서겠지. 왕이 두려워한 충신은 언제나 사라졌으니까. 그 한마디는 훗날 세대들에게 긴 그림자를 남겼다. 전쟁이 끝난 뒤 고구려의 백성들은 평화를 얻었지만 그 평화는 불안했다. 수나라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고 귀족들은 서로 권력을 나눠 가졌다. 그 혼란 속에서 을지문덕의 후손들은 점점 자취를 감췄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이름을 바꾸고 침묵 속에 숨었을 것이다. 역사란 때로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택해야 하는 기록이기도 했다. 그의 전략은 훗날 중국의 병법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적의 교만을 이용하고 지형을 무기로 삼는 법, 그 원리를 처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전략의 시인이라 불렀다. 시로 적을 속이고 물로 제국을 삼킨 사나이 고구려의 강은 그가 남긴 가장 완벽한 병법서였다. 하지만 그 뛰어난 지략가조차 자신의 운명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전쟁터에서는 신이 손 같았던 그가 권력의 장에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피로 쓴 승리가 종이 위에서는 사라졌고 그의 시 한 편만이 살아남았다. 그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이겼을 때 멈추는 자가 진정 이긴 자다. 그 말은 수천 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전쟁이 아닌 정치에서도 삶의 선택에서도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인용했다. 그의 철학은 전투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싸움의 끝은 언제나 절제에서 온다. 그것이 을지문덕이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그를 둘러싼 논쟁을 멈추지 않았다. 대대로였는가? 혹은 단지 장군이었는가? 어떤 이는 그가 왕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외국에서 온 천재라고 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가 있었다. 그는 고구려를 살렸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날의 강이 증언해주고 있었다. 살수대첩의 승리 이후 고구려는 잠시 강성했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입과 노래가 남긴 이름이 진짜 역사였다. 그렇게 을지문덕은 신화가 되었다. 신화는 죽지 않는다. 단지 다른 얼굴로 남는다.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의 이름을 배운다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한 줄만으로는 그를 다 담을 수 없다. 그 한 줄 뒤에는 수많은 피와 바람과 침묵이 숨어 있다. 살수의 강은 아직 흐르고 눈 내린 새벽마다 그 이름은 물결에 비친다. 을지문덕.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고구려의 기억 그 자체였다. 점점 겨울이 다시 오면 살수의 물은 검게 얼어붙고 강 위로 하얀 안개가 깔린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 밤 장군이 말을 타고 지나가리라.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강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죽인다. 바람이 스치면 얼음판 위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라 했다. 그의 검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왕보다 먼저 결단했고 나라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 그의 승리는 고구려의 승리였지만 그의 침묵은 왕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혹자는 말한다. 그가 일부러 사라졌다고. 그것이 진정한 충성의 방식이었다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후세의 장수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워했다. 그 이름은 영광이자 부담이었다. 전장에서 을지문덕처럼 싸우라 는 말은 곧 결코 지지 말라 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게는 전쟁보다 무거웠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이름을 감추고 조용히 그의 전략만을 남겼다. 그의 후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전설로만 남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을지라는 성을 가진 자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눈빛을 달리했다. 혹시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어 말했다. 그 피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닐까. 점점 그의 정신은 세월을 넘어 흘렀다.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 나라를 지키던 날에도 사람들은 속삭였다. 살수의 장군이 돌아왔다. 위대한 영웅은 시대마다 이름을 바꾸어 되살아난다. 그것이 민족의 기억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을지문덕은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싸워왔다. 현대의 학자들은 말한다. 그의 전략은 단지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싸움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철학. 그가 강을 이용한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자연은 인간보다 오래 남는다. 그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였다. 을지문덕의 시 속에 담긴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는 구절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였다. 수나라의 장군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제국은 강에 삼켜졌다. 그러나 그 구절은 지금도 유효하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강에 빠진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다. 충성과 권력, 지혜와 침묵의 경계에서 그는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 아니라 성인이라 불렀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이긴 사람, 전쟁을 통해 평화를 남긴 사람, 그가 바로 을지문덕이었다. 지금도 평양의 옛 성터 근처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다. 이름도 연대도 새겨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 향을 피운다. 이곳이 장군의 자리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한 역사는 계속 살아있다. 신화는 종종 증거보다 강하다. 그리고 신화 속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살수를 스쳐 지나갈 때 물결은 낮게 울린다. 마치 오래된 이름을 부르는 듯이 을지문덕. 그 소리가 강 위에 퍼지고 다시 산으로 흘러간다. 그는 이제 기록이 아니라 자연이 되었고 전설이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강가에 서서 속삭인다. 장군님, 당신의 나라가 아직 살아있습니다.